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도 소아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소아치료 이제 저번 영상으로 소아치료를 이제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 확인해보고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소아치료를 만약에 혹시라도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할 때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소아치료 시작하게 되면은 많이 이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 대동작인 정도 발달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언어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능력들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맨 처음에 아빠랑 엄마가 둘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둘 다 인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특히 어떤 아빠들이 더 인정을 못해요. 이게 초아 치료를 하잖아요. 그거는 병원에 아빠분들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심지어 엄마가 아빠 몰래 치료받는, 그러니까 아동 애를 같이 치료받게 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내 애는 괜찮아. 나의 애는 걱정 마. 내가 괜찮으니까, 내가 난 애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시는 아빠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치료 전문가한테 듣고, 그래서 다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같이 오시는 게 좋아요. 아빠가 와가지고 치료사한테, 아니면 의사한테 직접 설명을 듣는 게 좋습니다. 대신 미리 좀 얘기를 해야겠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아빠가 올 건데, 언제 올 건데, 설명을 좀 부드럽게, 온화하게. 왜냐면 아빠들은 뭔가 간혹 가다가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대신 근데 그거는 아빠분들이 조금 부담을 좀 많이 거부를 해요. 왜냐면은 내 애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내 애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본인이 보기에 그냥 좀 늦은 것 같아. 남들보다 조금 늦은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뭐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치료를 받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될 거고 조금 더 성장 발달이 좋을 거고 커서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을 봐가지고 커서 좋다. 그러니까 뭔가 학습 목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고요. 이걸 하면은 좋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거를 인정을 못해요. 그러면은 좀 돌려서 말하는 것도 괜찮아요. 학습 목적으로 받으면 좋다. 왜냐면 받으면 당연히 좋죠. 받으면은 애가 커서 또 엄청 좋아요. 진짜 발달도 잘 되고 발달에 있어서 인지 능력이 좋으면은 나중에 학업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발달이 좋으니까 좀 그렇게 설명을 돌려서 원래는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인정을 하는 게 좋은데 처음에 바로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치료 받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버님들도 다 인정을 해서 같이 치료를 오고 동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좋게 해서 일단은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 부모들이 둘 다 동의를 해서 치료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치료를 시작하면은 엄마분들이 면허증을 따야 돼요. 차가 있는 게 좋아요. 치료를 한 군데만 받으면은 좋은데 치료를 한 군데만 받는 것보다는 영상이 잠깐 끊겼네. 잠시만요. 영상이 잠깐 좀 끊겼어요. 치료를 한 가지만 받으면 다행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언어 치료라든지 그런 거 한 가지만 받으면 좋은데 보통 물리치료실에 오면은 이제 대동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동작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대개는 치료를 좀 병행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그리고 뭐 놀이치료 같은 것도 같이 받고, 미술치료, 뭐 심리치료 같이 받고, 그리고 언어치료 이런 거 같이 받고, 여러 개를 받으면은 한 병원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공간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타고 아픈 아기를 데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거동이 괜찮으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거동이 좀 불편해가지고 유모차를 끌거나 어떻게 좀 아이가 좀 크거나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운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운전 면허증을 혹시라도 애가 뭐 잘 좋으면 좋은데 만약을 위해서 엄마분들이 면허증을 먼저 따놓는 게 좀 좋을 수 있어서 면허증을 먼저 딴다. 예, 면허증을 좀 따고 그리고 좀 필요에 의해서는 엄마들이 좀 운전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면허증을 먼저 부모님께 엄마 아빠가 먼저 인지를 다 하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면허증을 좀 딸 수 있게 혹시 모를 나중을 대비해서 왜냐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나중에 면허증을 따면은 이제 좀 불편해요. 이렇게 한 살이라도 좀 젊었을 때 면허증 따는 게 더 쉽겠죠. 그쵸? 왜냐면 점점점 이렇게 면허증이 시험도 계속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면허증 좀 빨리 따놓는 게 좋아요. 엄마분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치료를 가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진짜 그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아기를 치료를 딱 맡기고 나가야 되는 곳도 있어요. 병원마다 정책이 다르고 방식이 정책이 병원마다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 병원도 있어요. 엄마가 딱 있으면은 아기가 치료가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치료 공간 안에 엄마가 부모가 같이 못 있는 곳도 있는데 제가 있던 곳을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있던 곳은 엄마가 나가면은 이렇게 불러요. 어머니 잠깐 오세요. 설명을 해야 돼요. 치료를 보통 이렇게 한국에서 하는 이제 소아 치료는 30분입니다. 한 타임 30분이에요. 그래서 삐아이들 해가지고 총 2번을 받을 수 있어요. 오전과 오후 해가지고 매트 보통 이제 보바스, 보이타, 이런 거 하면은 할 수 있고 그렇게 오전 오후를 할 수 있고 매트라고 해가지고 기구를 보통을 태워요. 왜냐하면은 아기 치료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오전 오후로 최대한 보통은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2타임을 매트라고 해가지고 기구를 태웁니다. 세우는 기구를 태운다든지 프론 스탠드 세우는 기구를 태운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태운다든지 기타 그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아기한테 여러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태워요. 아니면 매트 치료를 직접 하는 병원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정말 치료가 운이 좋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기구 잘 안 타고 4타임 하기도 해요. 보바스라고 해가지고 심리 MDT 그런 저는 PNF로 있어요. PNF도 원래는 소아치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아치료에서 원래 시작을 했는데, 할 수 있는 치료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딸 수 있는 추가적인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 같은 게 있어요. PNF, NDT, 보바스, 보이타. 보바스는 아마 보바스, 보이타는 이제 치료하면 거의 다 들어봤을 거고, PNF를 해가지고 고유수용성 감각 자극 치료예요. 촉진 치료거든요. 그것도 원래는 소아치료예요. 원래 소아치료였다가 최근에는 성인이라든지 아니면 근골격계 환자들한테 더 잘하는데 저는 다 배웠어요. 보이타도 좀 배웠고 전 PNF가 이제 주예요. 일단 PNF가 주인데 보바스를 이제 인턴을 하면서 처음 세브란스에서부터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보바스 위주의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소아치료 때는. 그러다가 보이타도 배웠죠. 보이타 배워야 돼. 보이타. 근데 세 개를 전 NDT는 따로 안 배웠어요. NDT는 그냥 가서 좀 듣고서는 이제 따면 되는 거라. 예, NDT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 다 듣고 실습 다 합니다. 아무튼 보바스, 보이타, PNF를 저는 다 하는데 치료 때 결정적인 방향성 결국에는 마지막 종착역은 비슷해요. 근데 하는 기법이 다른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데 큰 칼이 이렇게 사시미로 뜨느냐 아니면은 이제 여러 다른 가위를 쓰느냐 그런 차이예요. 도구가 다른 거예요. 쓰는 도구가 다른 거지 결국에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아이가 발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줘가지고 신경적인 자극, 그러니까 자극을 줄 때 균형적인 자극을 주로 많이 줄 건지 보바스, 그리고 눌러가지고 압각을 주로 줄 건지 보이타, 그리고 이 근육을 이용해가지고 관절에 대한 진동이라든지 근육과 관절을 좀 많이 사용할 건지 PNF 해가지고 도구가 다른 거예요. 길은 똑같습니다. 아이한테 외부적인 자극으로 내재적인 신경적인 발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얘기하다 그러더라? 아무튼, 엄마가 나가면 안 돼요. 병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있을 수 있으면은 있으세요. 보고 배우세요. 치료 30분 하잖아요. 30분 한다고 애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많이 해줘야 돼요. 병원에서 30분 하는 거랑 집에서 엄마가 쉴 때마다 조금씩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해주는 거랑 뭐가 좋을까요? 전문가가 30분 하는 게 정말 좋을 수 있죠. 한국에 그런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어디 과장님, 좋은 선생님들이 몇 분 있어요.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정말 황금손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받으면 정말 좋긴 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받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집에서 얼마나 많이 해주냐의 차이예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해가지고 해도 어느 정도 자극이 지나다 보면은 애들이 지루해집니다. 비슷한 자극을 계속 받다 보면 결국에는 뇌 발달은 좀 적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많이 하고 새로운 자극을 하고 다양하게 갖는 거예요. 누가 해주냐?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서 같이 해주는 거고, 엄마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아빠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같이 오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자극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제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동작들이 간혹 있어요. W 시팅 알죠? 다리 이렇게 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고관절이 잠깁니다. 고관절이 잠기면서 엉덩이 근육을 못 써서 골반 거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하복근도 못 쓰고 애들한테 굉장히 약화되는 안 좋은 자세 중에 하나가 W 시팅이에요. 그런 것들 잘 배워야 돼요. 하면은 안 되는 자세, 그리고 하면은 좋은 자세. 예. 그 프로그레스 무브먼트인가? 이름이 까먹었네. 아무튼 다양하게 자세에서 자세를 바뀌는 동작들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누워있다가 뒤집는다든지, 뒤집었다가 무릎 꿇고 앉는다든지, 뒤로 이렇게 밀면 뒤로 배밀이 하면서 애들이 주저앉거든요. 뒤로. 그러면서 네 발 기계로 갔다가, 그러면서 사이드 시팅을 앉았다가, 그러다가 네 발로 기었다가 다시 앉았다가, 그리고 잡고 일어났다가, 이런 순차적인 운동 자세 변형들, 자세 변환들,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돼요. 어떻게? 손 모양을. 치료사 할 때, 갈 때 손 모양이 있어요. 그립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다 룸브리카 그립을 해가지고 물리치료사들은 다 이렇게 잡아요. 여기로 잡습니다. 절대 티핑, 손가락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잡아요. 그 티핑 하면은 손에 가시 달린다 해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여기 딱 잡잖아요. 굉장히 불쾌한 자극이 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해서 항상 이렇게 잡아요. 치료사 할 때 항상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부드럽게. 이거랑 딱 잡아보면 알아요. 에휴, 기분이 나빠. 부드럽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자세를 변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놀아주는 거. 공놀이 굉장히 짐볼 이용해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공놀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집에서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건이 되고 병원 상황이 되고 선생님한테 허락이 된다면은 영상을 찍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있던 첫 번째 병원에서는 영상을 찍지 말라고 했었어요. 예, 찍지 좀 못했었는데, 두 번째 병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좀 간혹가다 영상을 좀 찍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예, 두 번째 병원에서는 이제 좀 자유로웠어요. 병원이 좀 소규모의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자유롭게 해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 있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영상을 이제 대신 이거는 되게 정중하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상을 무조건 그냥 갑자기 찍으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왜냐면 선생님 몸도 얼굴과 노출이 되기도 하고 치료법이 노출이 돼요. 치료법이 노출이 되면은 이게 치료법이 노출이 된다고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치료법을 영상을 찍고 다른 선생한테 가서 비교 분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좀 그래져요. 치료는, 나쁜 치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조금 고퀄리티, 좀 좋은, 애한테 좋은 치료는 좀 살짝 다르긴 하겠죠. 그래도 나쁜 치료는 정말 몇 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경직이 돼 있는 애한테 너무 경직을 더 유발시키는 치료는 안 좋아요. 딱 그 한 가지. 저는 지금까지 본 치료 중에 가장 안 좋았던 거, 그리고 유일하게 안 좋았던 치료는 뭐냐면은, 애를 각성을 시키는 게 필요한데 너무 긴장하고 너무 놀란 친구한테 너무 큰 자극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뻗치는 애들이라고 있어요. 경직성, 스파스틱이 좀 심하신 애들 있거든요. 경직이 좀 심한 애들, 그런 애들한테 너무 경직이 심하게 자극을 많이 주는 치료를 간혹가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그것도 잘만 활용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경계가 되게 애매하고 살짝은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잘하면은 도움이 되고 나쁘면은 조금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치료법이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쁜겠지만 보통은 좋은 치료인데, 이거를 꼭 어디 가서 봐달라고 해요. 이런 치료하고 있어요. 좋게 넘어가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다른 선생님이 딱 그걸 보고 이거는 치료법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쁜 치료는 거의 없어. 아이한테는 여러 자극이 오면 거의 다 대부분 좋습니다. 나쁜 치료는 별로 없는데, 편가르기죠. 편가르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그냥 이렇게 설명만 좀 하는 거지, 그 영상 자체를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유포시키는 거는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그냥 자신감, 제 남는 게 자신감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어디 가서 보여주세요 다 하거든요. 제 거 치료 이렇게 찍으세요. 제 병원에서도 그러고, 제가
이제 산전산후도 치료를 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치료하는데 과거에서도 그랬고 치료를 하는 걸 항상 영상으로 남기라고 합니다. 보호자가 같이 오면은 보호자한테 영상으로 찍고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주위한테 필요하시면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하라고 해요. 근데 보통은 치료 하는 거를 다른 치료사한테 보여주기가 좀 껄끄러워요. 서로 이게 파가 달라요. 저는 제 PNF라고 했잖아요. PNF랑 보바스, 보이타 이렇게 파가 있는데 파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어요. 의사들도 파벌 있고 저희 치료사들도 파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인 보시고 대신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때는 선생한테 물어보세요. 선생한테 물어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찍는 것도 물어보시고 해서 되도록이면 가장 본인이 선생님과 병원의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선에서 옆에서 배우시고 찍으시고 따라 하셔가지고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다익선. 아이한테 치료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얼마큼 정도 애가 피로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고 하기 전까지 그냥 계속 노는 거예요. 애를 껴안고 디굴디굴 구르는 것도 치료입니다. 처음에 애가 회전 롤링 이렇게 뒤집기죠. 뒤집기를 못하는 친구한테 애를 껴안고 뒹굴뒹굴 굴러요. 저는 그거를 예전 과장님한테 배웠어요. 처음 인턴하면서 저게 무슨 치료인가 싶어서. 근데 너무 웃기고 재밌는데 진짜 그게 좋은 치료예요. 아이랑 같이 하는 치료. 아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치료를 막 누워서 소아 치료할 때 애기랑 계속 같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애기랑 잘 붙어있는 자세는 뭔지 아세요? 누워서 하는 거예요. 같이 옆에 누워가지고 같이 누워서 뒹굴뒹굴 굴고 누워서 같이 놀고 같이 기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 엄마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아이는 엄마가 가장 잘 알아요. 아빠도 잘 알죠. 그래서 맨날 아빠를 소외감 느끼. 왜냐하면 주로 상대하는 게 엄마다 보니까 제가 엄마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아빠분들도 그렇죠. 아빠분들도 아이들 많이 사랑하고 좋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부모님이 같이 아이랑 같이 친화해서 애가 어떤지 제일 잘 알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집에서 치료하고 놀아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근처에 뭐 센터라든지 센터 말고 뭐라 하지?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 장난감, 다양한 자극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무슨 센터, 그러니까 뭐 사단 말고 뭐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에서 하는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시에서라든지 뭐 동에서 하는 데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들 보면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들을 알아보세요. 엄마들한테 아마 치료받다가 그 병원이라든지 센터 가면은 서로 이렇게 얼굴 마주칠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장난감을 많이 사지 마세요.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다른 데 쓸 거 많거든요. 돈 쓸 때 많으니까 장난감을 사기보다는 빌리세요. 엄마들끼리 서로 바꿔가면서 해도 괜찮고. 애가 정말 이 장난감을 했는데 애가 너무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위주로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애가 이 장난감은 아직 자극이 안 되긴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너무 낮은 단계라서 지루해하거나, 그런 장난감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극에서 받고 애가 신나야 돼요. 애가 신나야지 발달이 빨리 됩니다. 언어 발달이든 능력적인 물리치료적인 대동작이라든지 소동작이라든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처음에는 쉬운 장난감, 큰 버튼도 큰 거에서 점점점 작은 버튼으로, 그리고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장난감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장난감을 대여하는 것, 장난감 대여 서비스가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찾아야겠죠. 이런 것들은 아빠들도 같이 도와줄 수 있죠. 아빠들이 주로 이제 아기가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맞벌이가 조금 어려워요. 맞벌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엄마들이 주로 이제 같이 아기를 케어하는데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게, 엄마들이 케어하는 게 솔직히 손이 부드러워요. 이게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뭐 더 애를 케어한다, 이게 남녀 차별이 아니라 엄마 손이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엄마가 애를 케어하는데 더 솔직히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모유 수유도 하고 엄마가 더 많기 때문에 아이가 안정을 찾는 데는 엄마가 진짜 좋아. 아빠들이 좀 능력이 떨어져요. 엄마가 이게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빠들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빠들 능력이 좀, 애 케어에 대한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기저귀 가는 것도 솔직히 엄마분들이 좀 더 잘하고, 기저귀를 떠나서 아기가 울거나 뭔가 당황하면은 그걸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여성분들이 그런 섬세한 거 캐치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이 좀 케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찾아주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낮에는 일을 가시잖아요. 일을 가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건 집에 와서 아이랑 놀아주고 같이 발달하고 오늘 어썼던 거 이러는지 엄마랑도 같이 대화를 하는 거. 엄마들이 우울증이 많이 와요.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같이 보듬어 줄 수 있는 거는 아빠죠. 아빠가, 남편이 같이 보듬어 주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공감대 형성해주고 하루에 있었던 일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같이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거.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적극성이 같이 찾아가지고 여기도 이런 게 좋대, 저기도 이런 게 좋대. 예, 대신 이제 엄마가 더 잘하니까 너무 참견하진 마시고, 예, 그래도 정보는 주는 게, 내가 열심히 잘 하고 있다, 내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 관심을 하고 있다. 이거는 나 동안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엄마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껴. 엄마가 이제 아기를 치료를 맡기잖아요. 아기 치료 맡겨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경우들도 이제 있어야죠. 예,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되게 멍해져요, 갑자기. 어머니들 치료 밖에 딱 있으신 분들 보면은 되게 멍합니다. 멍해져 있어요. 이게 뭐 이것저것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멍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상담도 같이 합니다.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남자분들이 우울증 걸리는 확률보다 아이가 좀 치료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여자분들이 우울증 걸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좋게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가볍게 몇 개를 좀 얘기를 해봤어요. 부모님들, 예, 부부가 둘 다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 빠르게 인정을 하고 엄마가 면허증이 필요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치료받을 때 잘 배우고, 예, 영상 같은 거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찍을 수 있으면 꼭 물어봐야 됩니다. 무조건 찍으면 안 돼요. 예, 병원마다 정책이 달라요. 선생님마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예, 좀 해가지고 잘 배우고 집에서 많이 따라해 주시고, 그리고 장난감 같은 거, 장난감 많이 할 수 있게 대여 서비스 같은 거 찾아보시고, 그리고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곳들도 있겠지만 치료 대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바우처 같은 거 알아봐가지고 센터 같은 데도 같이 알아보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치료하는 거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거를, 소아치료 관련된 거를 몇 개씩 올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쭤보시고, 그리고 제가 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추세는 가장 최근 추세는 제가 살짝 몰라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지금 도수치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소아치료도 간혹 가다가 봉사활동 또는 주위 사람들, 아는 사람들 한 번씩 봐주긴 합니다. 그러긴 하는데 제 전공은 지금은 예, 성인 치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아 치료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최신 건 좀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건 제가 모른다고 합니다. 더 알아보라고 얘기해요. 제가 찾아는 봐요. 찾아보고 아는 선에는 설명을 드리는데 모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예, 제가 또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최신 것들은 최근에 가장 배운 선생님들이 잘 압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또 있어요. 이 치료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거는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고, 또 뭐가 있지? 예, 아무튼 오늘은 좀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련된 거 어머니들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저는 또 제 치료법, 제 도수치료 치료법 자체가 소아치료, 정상 발달 위주의 치료예요. 그래서 같이 엄마들도 같이 하고, 그리고 엄마들이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아빠들도 그렇고 몸 관리 잘해야 돼요. 몸 관리, 아프면 안 돼요. 내가 아프면은 애한테도 짜증을 내고, 애한테 짜증을 내고 애 케어도 힘들어지고 합니다. 그러면은 치료 두세 군데 갔던 거 또 한두 군데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당장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 몸 관리 잘하고 먹는 거 잘 드시고 본인이 건강해야지 아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궁금한 거는 댓글로 주시고요. 네, 안녕, 건강하세요.